지금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걸 뭐 당에서 지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선 주자의 발을 먹는 거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2% 안이 거의 근접하는 게 가격으로 가격으로는, 치면은 공식 가격 12억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을 받으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 주택에게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만큼 세금의 대상 범위와 세금의 양이 좀 줄어든 셈인데요. 오늘 100분 토론에서는 부동산 세금 개편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 다 마찬가지죠. 다만 이런 것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좋거나 아니면 그것이 국민의 주거복지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선 주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걸 뭐 당에서 지금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선 주자의 발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또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특히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굉장히 실패했다 그러지만은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인 게 가장 큽니다. 차기 대선 주자가 지급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그 안에서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의 안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주택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비전을 만들어 가야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김진표 특위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송영길 대표님이 직접 2%를 제안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은 이거는 대선에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가 안 됩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나와서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집값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시야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 수단들을 내서 이제 경쟁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 세제 는 어떤 방향으로 섞고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제 얘기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뭔 얘기를 드렸냐면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뭐 문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아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 오른 것이지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제 가지고 집값 잡는 거 아니고 집값은 공급으로 잡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제는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소득 재분배 그리고 불로소득 이런 것을 환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득 재분배는 뭘로 하느냐? 보유세는 사실 소득 재분배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단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죠.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그래서 과도하게 시세 차익을 이제 불로소득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기재 그 정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세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유세로 우리나라는 전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매기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어려운데도 테러를 열어주지 않고 부유세를 매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다른 테러를 열어주면서 금융자산과 함께 같이 매길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요. 민주당 부동산 세금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조세제도의 문제점 고려하면서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좀 밝힌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 당론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도 아니고 효과도 별로 불투명하고 그다음 타이밍도 안 좋다. 이 당론이 취소될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 뭐 솔직히는 뭐 공당에서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건 지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대선 주자들의 굉장한 큰 보이스들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안 그러고 당정청 협의로 가면은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퍼센티지가 아니라 뭐 12억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네. 아마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네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안이 12억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2% 안이 거의 근접하는 게 예. 가격으로 가격으로는, 치면은 예. 공시 가격 12억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을 받으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기재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게 이게 행정이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프잖아요.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해마다 이걸 이제 시행령을 계속 고쳐야 되고 또 작업이 방대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제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그냥 12억으로 받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